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충청도 공주고을에 대대로 포목전을 크게 해온 만돌이라는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집안에는 곳간이 세 채나 되었고 안채 마당에는 항상 볕이 잘 들었지요. 그러나 이 집 막내 며느리 수옥에게는 그 볕조차 남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옥이 이 집에 들어온 지는 겨우 석 달째였습니다. 친정은 본디 상단의 회계를 맡아보던 중인 집안이었습니다. 장부와 저울, 붓과 먹이 언제나 곁에 있던 살림이었지요. 그러나 아버지가 갑작스레 세상을 뜨고 빚쟁이들이 몰려들면서 그 살림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마저 몸져 누운 채 세상을 떠나고 어린 수옥은 저잣거리를 떠도는 신세가 되었지요. 겨울이면 처마 밑에서 밤을 지새웠고 여름이면 남의 집 마당을 빌려 잠을 청했습니다. 그렇게 3년을 떠돌던 어느 날 포목전에 옷감을 구경하러 나왔던 두만의 눈에 수옥이 들었습니다. 떨어진 옷을 걸치고도 꼿꼿하게 서서 옷감의 오를 살피던 그 눈빛이 그를 붙들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수옥은 두만의 아내가 되어 이 집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처음부터 수옥을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거지나 다름없던 계집이 며느리랍시고 들어앉았으니 큰 며느리 윤슬이 지나가듯 내뱉은 말이었지요. 수옥은 그 말에도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새벽부터 밤늦도록 부엌일과 빨래를 도맡았고 손등은 늘 거칠게 텄으며 밥상에서는 늘 맨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녀의 눈빛만은 죽어있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가만히 바라볼 때면 남들이 놓치는 작은 흠집까지 놓치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포목을 나르다 옷감의 올이 살짝 풀린 것을 한눈에 짚어내는가 하면 장독의 금간 자리를 손으로 짚어 미리 알아채기도 했지요. 하루는 저잣거리에서 사온 놋그릇 한 벌을 보고 수옥이 조용히 옥향에게 다가가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그릇은 두들긴 소리가 다릅니다. 속에 납을 섞어 만든 것이 아닌가 하옵니다. 옥향이 반신반의하며 그릇을 저울에 달아보니 과연 정량보다 무게가 더 나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옥향은 속으로 수옥을 조금씩 다르게 보기 시작했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지요. 그런 재주를 알아보는 사람은 이 집안에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 하나는 야무지게 한다는 정도로만 여겨질 뿐이었지요. 시아버지 만돌은 근엄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안의 채통을 무엇보다 중히 여겼고 며느리들을 대할 때도 좀처럼 곁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옥향은 그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엄격하기는 매한까지였으나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구석이 있었지요. 어느 날 저녁 옥향이 수옥을 마당 한편으로 불러 세웠습니다. 네가 시집 온 지 석 달이 지났다. 그런데 이 집에서 내 자리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느냐? 수옥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답했습니다. 소인은 그저 시키시는 대로 할 뿐이옵니다. 옥향은 그 말에 잠시 말이 없다가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가진 것 없는 자의 눈이 가진 것 많은 자의 거짓을 가장 먼저 보는 법이니라. 수옥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시어머니가 또 무언가를 시험하려는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고 여겼을 뿐이었지요. 옥향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지만 수옥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수옥은 좁은 자기 방에 홀로 앉아 낡은 천 조각 하나를 꺼내 보았습니다. 친정에서 유일하게 가지고 나온 물건, 아버지가 쓰던 회계장부의 귀퉁이였습니다. 먹으로 적힌 숫자들이 흐릿하게 남아 있었고 손목 안쪽에는 어릴 적 장부를 베끼다 남은 먹물 자국이 옅게 남아 있었지요. 수옥은 그 자국을 가만히 쓸어보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언젠가는. 그 말은 채 끝을 맺지 못하고 방 안의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방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남편 두만이었지요. 아직 안 자오? 오늘도 형수님한테 싫은 소리 들었소? 수옥은 얼른 장부 조각을 품에 감추며 옅게 웃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서방님. 그저 잠이 오지 않아서요. 두만은 방 앞에 쪼그려 앉아 나직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애쓰는지 나는 알고 있소. 조금만 참으시오. 수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말하지 못한 것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두만이 돌아간 뒤 수옥은 다시 홀로 앉아 낮에 있었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빨래를 널다 문득 마주쳤던 옥향의 눈빛, 그리고 저잣거리를 떠돌던 시절 스쳐 지나가던 낯선 시선들. 이 집에 들어온 지 석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스스로를 온전히 이 집안의 사람이라 여기기는 힘들었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이 집의 며느리답게 당당히 설 수 있는 날이 올까? 그런 생각을 하며 그녀는 등잔불을 끄고 자리에 몸을 뉘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치는 바람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밤이었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조용한 며느리가 물건의 참과 거짓을 가려내는 눈을 가졌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눈이 머지않아 이 집안을 뒤흔들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수옥의 하루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새벽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를 오가고 저녁이면 식솔들의 옷가지를 손질했지요. 윤슬은 여전히 수옥을 곱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았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습니다. 동서, 그 그릇은 그리 노는 게 아니오. 이 집 법도도 모르시오. 수옥은 그저 형님하고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아침 안채에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옥향의 방 문갑에 늘 놓여있던 은가락지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었지요. 대대로 시어머니에게서 며느리에게로 전해 내려오던 그 가락지는 이 집안에서 가장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식솔들이 하나둘 안채로 모여들었고 만돌의 얼굴에도 짙은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윤슬은 팔짱을 낀 채 수옥을 흘겨보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어차피 이 집에서 가장 수상한 사람이야 뻔하지 않소. 수옥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숙였습니다. 만돌이 무거운 목소리로 좌중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 가락지는 우리 집안의 근본이나 다름없다. 며느리가 들어올 때마다 손에 쥐어주던 물건이니 그 뜻을 아는 사람이라면 함부로 손댈 리 없다. 옥향은 아무 말 없이 문갑을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문갑 서랍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 깔린 비단 보자기는 흐트러진 채였지요. 수옥은 그 광경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문득 곳간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곳간 문의 자물쇠가 평소와는 조금 다른 각도로 걸려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 작은 차이가 수옥의 마음에 작은 의문 하나를 남겼습니다. 집안 곳곳에서는 벌써 수군거림이 일고 있었습니다. 필경 안에서 벌어진 일일 텐데 낯선 손이 어디 있었겠소.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며느리부터 의심스럽지. 그런 말들이 수옥의 귓가를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는 그저 묵묵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날의 소동이 앞으로 이 집안 전체를 뒤흔들 실마리가 되리라는 것을 그 자리에 선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윤슬만은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다른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수군거리는 식솔들 사이에서 유독 목소리를 높여 수옥을 몰아세우던 그녀였지만 정작 눈빛만은 어딘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지요. 그 미묘한 떨림을 눈치챈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수옥만이 곳간 자물쇠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바람이 마당을 스쳐 지나가며 문갑 위 비단 보자기 자락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 조그만 흔들림조차 오늘 하루가 예사롭지 않게 흘러갈 것을 예고하는 듯했지요. 과연 이 가락지는 누가 가져간 것일까요? 그리고 그 답을 가장 먼저 찾아낼 사람이 이 집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있던 며느리일 줄은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마당에 모인 식솔들의 얼굴에는 저마다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의심 그리고 알 수 없는 긴장감이 뒤섞인 아침이었습니다. 곳간 지붕 위로 아침 햇살이 서서히 번지고 있었지만 마당의 공기만은 여전히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 차가운 공기 속에서 수옥만이 홀로 다른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무언가를 향한 조용한 결의에 가까운 눈빛이었습니다. 가락지가 사라진 그날 오후 온 집안은 발칵 뒤집혀 있었습니다. 행랑채 늙은 하인 억새와 부엌 참모까지 불려 나와 문초를 받았고 곳간이며 뒤뜰이며 안 뒤진 곳이 없었지요. 그러나 정작 가락지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습니다. 그날 밤 옥향은 남편 만도를 조용히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영감, 실은 그 가락지는 도둑 맞은 것이 아닙니다. 만돌이 놀란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옥향은 나직이 한숨을 내쉬며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보였습니다. 바로 그 은가락지였습니다. 제가 미리 감춰두었지요. 막내 며느리가 어떤 아이인지 이참에 제대로 보고 싶었습니다. 만돌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시험이라니. 며느리를 그런 식으로 몰아세워서야 되겠소? 거지로 떠돌던 아이입니다. 사람 됨됨이는 위기에서 드러나는 법이지요. 소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지 억울한 누명 앞에서 어찌 처신하는지 보려는 것뿐입니다. 만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나 도가 지나쳐서는 아니 되오. 사흘이요. 사흘 안에 끝내시오. 옥향은 조용히 가락지를 다시 품에 감추었습니다. 이 일을 아는 사람은 이 집안에서 오직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다른 방에서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큰며느리 윤슬의 방문 앞에 낯선 남자 하나가 조용히 다가와 있었지요. 저작거리에서 폐물을 다루는 객주 상인 임가였습니다. 마님, 지난달 구워드린 은자 20냥 이달 안으로 갚지 않으시면 저도 곤란해집니다. 윤슬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오. 반드시 갚을 방도를 찾을 터이니. 임가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윤슬은 방문을 닫고 나서야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노름판에서 잃은 돈이 어느새 은자 20냥에 이르러 있었던 것입니다. 시댁 사람들 몰래 마련할 방도는 없었고 갚지 못하면 이 사실이 만돌의 귀에 들어갈 것이 뻔했습니다. 윤슬의 눈이 문득 안채 쪽을 향했습니다. 낮에 온 집안을 뒤집어 놓았던 그 은가락지가 문득 그녀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한편 수옥은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부엌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참모가 넌지시 말을 건넸습니다. 아씨, 오늘 소동에 많이 놀라셨지요? 이 집에서 제일 만만한 사람이 아씨인 걸 다들 아니까요? 수옥은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늘 그래 왔으니까요. 그 말에는 오랜 세월 쌓인 체념이 배어 있었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옆에서 조용히 거들었습니다. 동서, 너무 마음 쓰지 마시오. 나도 처음 시집 왔을 땐 곱지 않은 눈총을 많이 받았소. 수옥은 옅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둘째 며느리는 안쓰러운 눈빛으로 수옥을 바라보다가 문득 화제를 돌렸습니다. 참, 지난번 녹그릇 일 말이오. 어찌 그리 한눈에 알아보셨소? 수옥은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레 답했습니다. 소인의 친정에서 어릴 적부터 물건을 다루는 법을 배운 적이 있어서요. 그래서 그리 눈썰미가 좋으셨구려. 대단하시오. 그 말에 수옥의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집에 들어온 후 처음으로 자신의 재주를 온전히 칭찬받은 순간이었습니다. 수옥이 이 집에 들어오기 전 저작거리에서 겪었던 일들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굶주림에 지쳐 쓰러졌을 때 지나가던 이들은 그녀를 밟고 지나가거나 애써 못 본 척했습니다. 오직 한 노파만이 식은 죽 한 그릇을 내밀며 이렇게 말했었지요. 얘야, 사람이 가진 것이 없어도 눈만은 잃지 말거라. 참과 거짓을 보는 눈, 그것 하나면 어디서든 살아남는다. 그 말은 수옥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지금 이 집에서 아무리 무시당해도 그녀는 그 눈만은 잃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만돌이 온 집안 식소를 마당에 불러 모았습니다. 어제의 소동에 대해 다시 이르겠다. 가락지를 찾을 때까지 아무도 이 집을 벗어날 수 없다. 식솔들 사이에 낮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윤슬은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수옥은 그런 윤슬의 모습을 우연히 곁눈질로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그 떨림이 왠지 마음에 걸렸습니다. 무엇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녀의 눈은 이미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만돌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오늘부터 곳간과 안채 출입을 엄히 제한할 것이다. 특히 막내 며느리는 당분간 문갑 근처에 얼씬도 말라. 그 말에 수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미 모두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새삼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옥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답했습니다. 명심하겠사옵니다. 그 담담한 대답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작은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무시당하고 의심받는 것은 익숙했지만 이번만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지요. 그날부터 수옥은 남몰래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아주 조심스럽게 말입니다. 해가 저물 무렵 수옥은 빨래를 걷는다는 핑계로 곳간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곳간 문에는 커다란 무쇠 자물쇠가 걸려 있었지요. 무심코 지나치려던 그녀의 발걸음이 문득 멈추어 섰습니다. 자물쇠 몸통에 가느다란 긁힌 자국이 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갈래로 마치 무언가로 억지로 긁어낸 듯한 흔적이었지요. 수옥은 주위를 살핀 뒤 조용히 다가가 자물쇠를 유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긁힌 방향이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밖에서 안으로 힘을 준 흔적이 아니라 안에서 바깥으로 밀어낸 듯한 방향이었던 것입니다.
누군가 안에서 문을 열려고 했다면 이 흔적이 반대가 되어야 할 텐데. 수옥의 머릿속에 작은 의문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거기서 뭐 하는 게요? 찬모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옥은 얼른 자물쇠에서 손을 떼며 대답했습니다. 빨래를 널려고 지나던 참이었습니다. 찬모는 별다른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갔습니다. 수옥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다시 곳간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이 작은 흔적 하나가 그녀의 마음속에 조용히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수옥은 잠들기 전 다시 한번 낮에 본 자물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혹시 이 소동은 겉보기와는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도 근거도 부족했지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집안에서 누구보다 의심받는 처지인 자신이야말로 오히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자리에서 진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사이 윤슬의 초조함은 점점 더 짙어져 갔습니다. 객주 임가가 다시 한번 찾아와 은자를 재촉했고 윤슬은 갚을 날짜를 미루고 또 미루었습니다. 곧 마련하겠소. 조금만 더. 그 말을 되풀이할 때마다 윤슬의 눈빛은 점점 더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한편 수옥은 겉으로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평소처럼 집안일을 했습니다. 다만 틈이 날 때마다 곳간 근처와 안채 문갑 주변을 눈여겨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지요. 빨래를 널면서 물을 기르면서 그녀의 눈은 늘 무언가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앉은 며느리가 이 집안에서 가장 날카로운 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만돌이 정한 사흘의 기한 중 벌써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옥향은 남몰래 수옥을 지켜보며 그녀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해했습니다. 의심 속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묵묵히 진실을 찾아 나설 것인가? 그 답은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곳간 문 앞을 서성이던 며느리의 조용한 눈빛만이 무언가 다른 길을 가리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옥향은 방으로 돌아가면서도 며느리의 그 눈빛이 오래도록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순종하는 아이인 줄 알았더니 저 안에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구나. 그녀는 스스로도 알지 못한 채 이미 며느리를 다시 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안채의 등불도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그러나 옥향의 방 등불만은 오래도록 꺼지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사흘의 기한 중 이틀째 되던 날 만돌이 다시 온 집안 식소를 마당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한층 무거웠습니다. 내일 정오까지 가락지가 나오지 않으면 나는 이 일을 관아에 알릴 수밖에 없다. 그 말에 마당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관아에 알린다는 것은 곧 식솔들 모두가 문초를 당할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대감마님, 부디 제고해 주십시오. 늙은 하인 억새가 떨리는 목소리로 아뢰었습니다. 관아까지 가면 죄 없는 사람도 매를 맞을 것입니다. 만돌은 단호했습니다. 집안의 근본을 잃고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 자리에 있던 모두의 얼굴에 근심이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윤슬의 낯빛은 유독 창백했습니다. 관아까지 일이 커진다면 자신의 노름빛과 얽힌 사정도 함께 드러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지요. 식솔들이 흩어진 뒤 사랑채 마루에서는 낮은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두만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아뢰었습니다. 아버님, 부디 며칠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무고한 사람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내 처를 두둔하는 것이냐? 만돌의 눈빛이 매서워졌습니다. 두만은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수옥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제 아내를 믿습니다. 그 말에 옥향의 눈가에 잠시 스치는 것이 있었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만돌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짧게 답했습니다. 내일 정오까지다. 더는 미루지 않는다. 그날 저녁 안채에서는 며느리들이 모여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러다 정말 관아까지 가는 것 아니요? 둘째 며느리가 불안한 낯빛으로 말했습니다. 윤슬이 날카롭게 끼어들었습니다. 막내가 순순히 자백만 하면 될 일을 왜 이리 소란을 만드는지 모르겠소. 수옥은 그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님, 저는 정말 가락지에 손댄 적이 없습니다. 그럼 대체 누가 가져갔단 말이오? 윤슬의 목소리가 한층 날카로워졌습니다. 수옥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제가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놀란 얼굴로 수옥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장 의심받는 처지의 며느리가 스스로 진실을 밝히겠다 나선 것이었습니다. 윤슬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의심받는 자가 제 발로 나서다니 우습구려. 그러나 수옥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수옥은 다시 자신의 방에 홀로 앉았습니다. 품속에서 낡은 장부 조각을 꺼내 손목에 먹물 자국과 나란히 비추어 보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참과 거짓을 보는 눈만은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오래전 노파가 건넸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사람이 가진 것이 없어도 눈만은 잃지 말거라. 그 말과 함께 옥향이 마당에서 건넸던 말도 떠올랐습니다. 가진 것 없는 자의 눈이 가진 것 많은 자의 거짓을 가장 먼저 보는 법이니라. 두 말이 겹쳐지며 수옥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또렷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참고 견디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튿날 새벽 수옥은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 조용히 곳간 쪽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어스름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각이었습니다. 곳간 자물쇠 앞에 선 그녀는 품에서 작은 천 조각을 꺼내 긁힌 자국의 방향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분명 안에서 밖으로 힘이 가해진 흔적이다. 그렇다면 이 문은 처음부터 밖에서 강제로 열린 것이 아니야. 그녀의 눈이 곳간 안쪽 바닥으로 향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바닥 위에 낯선 발자국 하나가 어렴풋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인의 신발 자국치고는 유난히 폭이 좁고 굿부분에 독특한 무늬가 나 있었지요. 수옥은 그 자리에 가만히 쪼그려 앉아 발자국을 오래도록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문이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때 멀리서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수옥은 재빨리 몸을 일으켜 자리를 떴습니다. 숨을 고르며 담벼락에 등을 기댄 그녀는 방금 본 발자국의 무늬를 머릿속에 몇 번이고 되새겼습니다. 평소 큰동서 윤슬이 즐겨 신던 당해의 굿무늬와 어딘가 비슷하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확신하기에는 아직 일렀습니다. 섣불리 입 밖에 냈다가는 오히려 자신이 모함을 뒤집었을 수도 있는 노릇이었지요. 수옥은 그 생각을 마음 깊이 눌러 담은 채 다시 부엌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날부터 그녀는 더 이상 가만히 앉아 의심을 견디기만 하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진실을 좇는 사람이 되기로 마음을 굳힌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이 집에 들어온 후 처음으로 수옥이 스스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동이 트고 아침이 밝아오자 수옥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발걸음에는 어제와는 다른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저 참고 견디는 며느리가 아니라 진실을 찾아 나서는 사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리라 다짐한 것이었지요. 그 다짐이 앞으로 이 집안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부엌에서 아침상을 준비하던 참모가 수옥에게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아씨, 안색이 좋지 않으시네요. 밤새 한숨도 못 주무신 게지요? 수옥은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괜찮습니다. 그저 생각할 것이 많아서요. 참모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한편 사랑채에서는 옥향이 홀로 앉아 어젯밤 두만이 했던 말을 곱씹고 있었습니다. 수옥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제 아내를 믿습니다. 그 말이 옥향의 마음 한구석을 묘하게 건드렸습니다. 애초에 며느리의 그릇을 시험해 보려던 것이었으나 이제는 그 시험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 버린 듯한 불안함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너무 몰아세운 것은 아닐까? 옥향은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멀리서 물동이를 이고 걸어가는 수옥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담담한 걸음걸이였으나 어딘가 전과는 다른 고든 기운이 서려 있는 듯 했습니다. 옥향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조용히 발길을 돌렸습니다. 한편 윤슬은 자신의 방에서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정오까지 남은 시간은 하루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가락지를 어디에 숨겨야 할지 이대로는 안 되겠어. 그녀는 품속에 감춰두었던 은가락지를 다시 꺼내 들여다보았습니다. 애초에 몰래 팔아넘길 생각이었으나 온 집안이 발칵 뒤집힌 지금은 함부로 손을 쓸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차라리 흠집이라도 내서 모조품인 척 만들어 두었다가 나중에 슬쩍 곳간에 되돌려 놓으면 어떨까? 그녀의 머릿속에서 위험한 계략이 하나둘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계략이 앞으로 더 큰 화를 부르리라는 것을 윤슬 자신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늦은 오후 수옥은 다시 한번 곳간 주변을 살피러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발자국이 아니라 곳간 안에 보관된 다른 폐물함들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폐물함 하나하나의 자물쇠와 먼지 쌓인 정도를 비교하며 최근에 손을 댄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지요. 그러던 중 유독 한 함에만 먼지가 살짝 닦여나간 자국이 눈에 띄었습니다. 누군가 최근에 이 함을 열어본 것이 틀림없다. 수옥의 심장이 조금씩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단서들이 하나둘 쌓여 점차 하나의 그림을 그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수옥은 마음을 다잡으며 다시 부엌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내일 정오까지 남은 시간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수옥은 부엌으로 돌아가는 길에 잠시 걸음을 멈추고 안 채 지붕 너머로 지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 유난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 하늘 아래서 나는 과연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 그녀는 품속의 장부 조각을 가만히 쥔 채 스스로에게 되물었습니다. 아버지라면 이럴 때 어찌하셨을까? 문득 아버지가 살아계실 적 장부를 정리하며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숫자는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다만 사람이 그것을 왜곡할 뿐이지. 그 말이 지금 이 순간 수옥의 마음을 다잡아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걸음을 옮겨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부엌에 다다르자 저녁 짓는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 익숙한 냄새 속에서 수옥은 잠시나마 마음의 평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내일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리라 그녀는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늦도록 잠들지 못한 수옥은 마당으로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빛이 유난히 맑은 밤이었습니다. 인기척에 돌아보니 두만이 조용히 다가와 곁에 섰습니다. 이 밤에 왜 나와 있어? 수옥은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생각할 것이 많아서요. 서방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소. 나는 처음부터 당신을 의심한 적이 없으노. 두만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만은 무거웠습니다. 수옥은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어찌 그리 쉽게 믿으실 수 있사옵니까? 저는 거지로 떠돌던 계집일 뿐인데요. 두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옷감의 오를 살피던 그 눈빛을 처음 본 순간부터 나는 알았소. 가진 것이 없다 해서 그 사람됨까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걸. 그 말에 수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집에 들어온 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온전히 이해받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서방님, 실은 오늘 낮에 곳간에서 이상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수옥은 조심스레 자물쇠에 긁힌 자국과 발자국 그리고 폐물함의 먼지 자국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두만은 진지한 얼굴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소동은 겉보기와는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 아니요? 저도 그리 생각합니다. 하오나 아직 확신할 증거가 부족합니다. 두만은 잠시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소. 다만 무엇이옵니까? 조심하시오. 진실을 좇는 일이 때로는 더 큰 위험을 부를 수도 있으니. 수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서방님. 제 편이 되어주셔서. 두만은 옅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집안의 일부였소. 그것을 잊지 마시오. 그 짧은 대화가 수옥의 마음에 커다란 힘이 되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수옥은 한결 단단해진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정오까지 남은 시간은 반나절 남짓이었습니다. 그녀는 먼저 늙은 하인 억새를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여쭐 것이 있습니다. 요 며칠 새 곳간을 드나든 사람이 있었는지요? 억새는 잠시 기억을 더듬다가 답했습니다. 글쎄요, 그러고 보니 사흘 전 밤에 누군가 곳간 쪽에서 서성이는 걸 얼핏 본 것도 같습니다. 하도 어두워서 누구인지는 보지 못했지만요. 혹시 그때 무슨 소리라도 들으셨습니까? 천 스치는 소리 같은 게 났던 것도 같고 확실치는 않습니다. 수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작은 단서였지만 사흘 전 밤이라면 가락지가 사라지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수옥은 저작거리에 다녀온 적 있는 하녀 삼순을 찾아갔습니다. 삼순아, 혹시 요즘 이 근방에 폐물을 사고 파는 객주가 드나든다는 얘기 들은 적 있느냐? 삼순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답했습니다. 아, 있사옵니다. 임가라는 객주가 요즘 자주 이 동네를 오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왜 물으시는지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것뿐이다. 고맙구나. 수옥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서서히 하나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노른빛, 객주 인가, 사흘 전 밤의 인기척, 그리고 발자국의 무늬까지. 그러나 아직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수옥은 다시 한번 곳간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폐물함들을 하나하나 열어 정리된 물건들을 꼼꼼히 살펴보기로 한 것이었지요. 곳간 안은 어둑했지만 창틈으로 들어오는 빛이 먼지 낀 공기 속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수옥은 조심스레 함들을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비녀함, 놀이개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가락지가 늘 보관되던 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자리 안쪽에는 작은 헝겊 조각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수옥은 그것을 조심스레 집어들었습니다. 곱게 짜인 비단 자락이었는데 색이 낯익었습니다. 윤슬이 즐겨 입던 저고리와 같은 빛깔이었습니다. 수옥의 심장이 크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헝겊 조각을 품속 깊이 감추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곳간을 나섰습니다. 곳간 문을 나서는 순간 마당 저편에서 옥향과 마주쳤습니다. 여긴 무슨 일이냐? 문갑 근처에는 얼씬도 말라했거늘. 수옥은 순간 움찔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송구하옵니다, 어머님. 하오나 소인은 이 일의 진실을 밝히고 싶을 뿐이옵니다. 옥향은 며느리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진실이라. 네가 그것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자신은 없사옵니다. 하오나 가만히 앉아 의심만 받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옥향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어디 무엇을 알아냈는지 한번 말해보아라. 수옥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곳간 자물쇠에 남은 흔적이 이상하였습니다. 밖에서 억지로 연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힘이 가해진 흔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함 안에서 이 헝겊 조각을 찾았습니다. 수옥은 품속에서 헝겊 조각을 꺼내 옥향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옥향은 그것을 유심히 살펴보다가 낯빛이 살짝 굳었습니다. 이 빛깔은 큰형님께서 즐겨 입으시는 저고리와 같은 빛깔인 듯하옵니다. 하오나 아직 확신할 수는 없사옵니다. 더 확인해 볼 것이 남았습니다. 옥향은 한참을 말없이 헝겊 조각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들었습니다. 애초에 이 모든 일은 자신이 며느리를 시험하려 꾸민 소동이었으나 지금 눈앞에 며느리가 찾아낸 단서는 그 시험의 범주를 훌쩍 넘어서 있었습니다. 설마 정말로 누군가 이 틈을 타 손을 쓴 것인가? 옥향은 헝겊 조각을 수옥에게 다시 돌려주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섣불리 소문내지 말거라. 확실한 증거를 더 모은 뒤에 나에게 가져오너라. 명심하게 쓰사옵니다, 어머님. 수옥은 고개를 숙이며 물러났습니다. 돌아서는 그녀의 발걸음에는 처음으로 옥향에게서 어떤 신뢰의 기운을 느낀 듯한 온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수옥은 헝겊 조각을 확인하기 위해 며느리들의 옷가지를 손질하는 척하며 윤슬의 방 근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마침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 걸린 저고리 자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옥은 걸음을 늦추며 곁눈질로 그 빛깔을 살펴보았습니다. 품속의 헝겊 조각과 놀랍도록 닮은 색이었습니다. 같은 물감으로 물들인 듯 미세한 색감의 차이까지 일치하는 듯 했지요. 수옥은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애써 진정시키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역시 형님이었던 것인가? 그러나 그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색깔이 비슷하다는 것만으로는 아직 부족했습니다. 옷감의 짜임과 올, 그리고 자수 문양까지 정확히 비교해야 확신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수옥은 그날 저녁 다시 한번 곳간을 살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번에는 발자국의 무늬를 더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갈 무렵 수옥은 조용히 곳간으로 향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심스러웠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이 작은 단서들이 모여 곧 커다란 진실의 문을 열게 될 참이었습니다. 멀리서 저녁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마당에는 어느새 어스름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수옥은 곳간 문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내일 정오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하루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모든 조각을 맞춰야 한다는 조급함이 그녀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처음으로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작은 희망도 함께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옥은 곳간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폐물함 안쪽에 남은 먼지 자국이 정말 최근의 것인지 다른 함들과 비교해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등불을 낮게 낮춘 채 함 하나하나의 먼지 두께를 손끝으로 조심스레 쓸어보았습니다. 오래도록 열지 않은 함들은 먼지가 고르게 쌓여 있었지만 유독 은가락지가 보관되던 함 주변만 먼지가 얕고 고르지 못했습니다. 역시 최근에 누군가 이 함을 만졌다. 수옥은 그 함의 경첩 부분도 살펴보았습니다. 경첩에는 기름칠을 한 흔적이 남아 있었는데 다른 함들의 녹슨 경첩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게 하려고 미리 기름을 발라두었구나. 이는 결코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 아니라 미리 치밀하게 계획된 일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수옥의 마음속에서 확신이 점점 더 굳어져 갔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곳간을 나서며 오늘 밤 살펴본 모든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었습니다. 내일 정오 이 모든 조각이 하나로 이어져 진실을 밝혀낼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그녀는 오늘 살펴본 것들을 하나하나 손끝으로 되짚으며 마음속에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자물쇠의 흔적, 헝겊 조각, 발자국의 무늬, 그리고 함의 먼지와 경첩까지. 이 모든 것이 가리키는 하나의 이름을 그녀는 이제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곳간 안으로 들어선 수옥은 바닥에 남은 발자국 앞에 다시 쪼그려 앉았습니다. 품속에서 어제 몰래 그려두었던 발자국 무늬를 꺼내 발자국과 나란히 비교해 보았습니다. 굽의 무늬, 폭의 너비, 앞코의 모양까지 하나하나 대조해 나갔습니다. 분명하다. 이것은 형님의 당의 굽과 같은 무늬야. 확신이 서는 순간 등줄기에 서늘한 기운이 스쳤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은가락지 자체를 직접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수옥은 조심스레 곳간을 나와 옥향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마침 옥향은 홀로 앉아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소인이 청이 하나 있사옵니다. 무엇이냐? 그 은가락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겠사옵니까? 자세히 살펴보고 싶은 것이 있사옵니다. 옥향은 잠시 망설이다가 품속에서 은가락지를 꺼내 보였습니다. 수옥은 그것을 두 손으로 조심스레 받아들고 창가로 다가가 빛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가락지 안쪽 면을 유심히 들여다보던 그녀의 눈빛이 문득 흔들렸습니다. 어머님, 혹시 이 가락지의 안쪽에 원래 세공된 무늬가 있었사옵니까? 그래, 대대로 내려오며 작은 매화 문양이 안쪽에 새겨져 있었다. 그것이 우리 집안 가락지임을 증명하는 표식이지. 수옥은 다시 한번 가락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매화 문양이 있기는 했으나 그 선이 어딘가 어색하고 얕았습니다. 원래의 정교한 세공과는 확연히 다른 급하게 새겨 넣은 듯한 흔적이었지요. 어머님, 이것은 원래의 가락지가 아닌 듯하옵니다. 옥향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건 분명 내가 늘 지니고 있던 것이다. 소인의 눈이 틀리지 않았다면 이 매화 문양은 누군가 급히 흉내내어 새긴 것이옵니다. 원래의 세공은 이보다 훨씬 곱고 정교했을 것이옵니다. 옥향은 가락지를 빼앗듯 받아들고 몇 번이고 살펴보았습니다. 오랜 세월 이 가락지를 지녀온 그녀조차 언뜻 봐서는 알아채기 힘든 미세한 차이였습니다. 허면 진짜 가락지는 어디 있단 말이냐? 아직은 알 수 없사옵니다. 하오나 짐작가는 바는 있사옵니다. 수옥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동안 모은 단서들을 하나씩 풀어놓았습니다. 곳간 자물쇠의 흔적, 함 속에서 찾은 헝겊 조각, 그리고 발자국의 무늬까지. 이 모든 것이 가리키는 곳은 큰형님이시옵니다. 옥향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믿고 싶지 않은 진실이었지만 며느리가 내놓은 단서들은 하나같이 명확했습니다. 확실한 것이냐? 잘못 짚었다가는 되돌릴 수 없는 화를 부를 것이다. 소인도 그것이 두렵사옵니다. 하오나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옵니다. 옥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좋다. 내일 정오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이 일을 밝히도록 하자. 수옥은 고개를 숙이며 물러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룻밤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옥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누군가 그녀의 방에 몰래 들어와 무언가를 놓고 나간 것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만돌이 수옥의 방을 갑작스레 조사하라 명하였고 그 자리에서 뜻밖의 물건이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진짜 은가락지였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만돌의 목소리가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수옥은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소인은 모르는 일이옵니다. 윤슬이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보십시오, 대감마님.
처음부터 저 아이가 수상하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와 발뺌하는 꼴을 보십시오. 식솔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진실에 가까이 다가섰다 여겼던 수옥은 하루아침에 가장 확실한 도둑으로 몰리고 말았습니다. 옥향조차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분명 어제까지는 모든 단서가 윤스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그녀의 마음속에서도 잠시 혼란이 일었습니다. 수옥은 온몸에 힘이 빠지는 듯 했습니다. 진실을 밝히려 애썼던 지난 며칠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 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만돌은 은가락지를 손에 든 채 매섭게 수옥을 노려보았습니다. 어제까지 내 입으로 진실을 밝히겠노라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정작 물건이 내 방에서 나오다니 이게 무슨 조화란 말이냐. 수옥은 온몸이 떨려왔지만 애써 정신을 붙잡았습니다. 대감마님, 소인은 결코 이 가락지를 방에 둔 적이 없사옵니다. 누군가 일부러 소인을 모함하려 심어놓은 것이 분명하옵니다. 모함이라니. 내 입으로 그리 말하면 누가 믿어준단 말이냐. 윤슬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처음부터 거지 출신 며느리를 들인 것부터가 잘못이었습니다. 이제라도 이 집에서 내보내는 것이 옳습니다. 식솔들 사이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다시 일었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며 윤슬의 말에 동조하는 눈치였습니다. 두만이 황급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버님, 이는 필시 함정입니다. 어제까지 아내는 오히려 진범을 찾아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진범이 다름 아닌 내 처였다는 결론이 나온 것 아니냐. 만돌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두만은 말문이 막힌 채 아내를 돌아보았습니다. 수옥의 눈에서는 어느새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소인은 결단코 아니옵니다. 옥향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마음이 복잡하게 얽혀들었습니다. 분명 어제 며느리가 내놓은 단서들은 모두 앞뒤가 맞아떨어졌다. 그런데 어찌 하룻밤 사이 이런 일이. 그녀의 머릿속에 문득 한 가지 의문이 스쳤습니다. 혹시 이것 또한 누군가의 계략이 아닐까?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의문을 입 밖에 낼 수는 없었습니다. 증거도 없이 며느리를 두둔했다가는 오히려 집안의 위신만 더 흔들릴 뿐이었습니다. 만돌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일단 이 일을 덮어두겠다. 허나 막내 며느리는 당분간 근신하며 안채 밖으로 나오지 말라. 수옥은 힘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 받들겠사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힘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식솔들이 하나둘 흩어진 뒤 수옥은 홀로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 안에 앉아 그녀는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허공만 바라보았습니다. 분명 진실에 가까이 다가섰다고 생각했는데 어찌 이런 일이. 품속의 낡은 장부 조각을 꺼내 만지작거리는 그녀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수옥의 마음속에서 옅은 절망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 속에서도 그녀는 곧간 자물쇠의 흔적과 헝겊 조각, 발자국의 무늬를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내가 본 것은 분명 진실이었다. 누군가 그 진실을 덮으려 한 것뿐이야. 멀리서 밤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왔습니다. 내일이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문틈으로 스며드는 달빛이 방바닥에 옅은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수옥은 그 그림자를 오래도록 바라보며 흔들리는 마음을 애써 다잡았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어딘가에 흔적을 남기는 법이라고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뇌고 또 되뇌었습니다. 옆방에서는 두만이 잠들지 못한 채 마당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낮은 흐느낌을 듣고도 선뜻 문을 두드리지 못한 채 그저 그 앞을 서성일 뿐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어찌해야 저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그는 오래도록 어둠 속에 서 있다가 결국 아무 말도 건네지 못한 채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밤 그의 마음속에서도 작은 결심 하나가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멀리 닭 우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올 때까지 안채는 좀처럼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 집을 지탱해 온 오랜 믿음이 하룻밤 사이 얼마나 위태롭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그날 밤 모두가 저마다의 방식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한편 윤슬은 자신의 방에서 홀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간밤에 몰래 수옥의 방에 진짜 은가락지를 숨겨넣은 것이 제대로 먹혀든 것이었습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 저 계집이 자물쇠의 흔적까지 알아챌 줄이야. 그러나 안심하기는 일렀습니다.
수옥이 이미 헝겊 조각과 발자국의 무늬까지 눈여겨보았다는 사실이 여전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 눈을 그냥 두었다가는 언젠가 다시 진실에 다가설 것이다. 아예 뿌리를 뽑아야 한다. 윤슬은 밤이 깊도록 궁리를 거듭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윤슬은 옥향을 찾아가 은밀히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님, 실은 어제부터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어 말씀드리옵니다. 무엇이냐? 막내 동서가 밤마다 곳간 근처를 서성인다는 이야기를 하인들에게 들었사옵니다. 게다가 저작거리 객주와도 은밀히 말을 나누었다는 소문이 있사옵니다. 옥향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객주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소인도 자세히는 모르오나 폐물을 다루는 객주 임가와 마주쳤다는 이야기를 들었사옵니다. 혹시 미리 가락지를 빼돌려 팔아넘기려던 것은 아니었을지. 이는 전부 윤슬이 지어낸 거짓이었습니다. 실은 그녀 자신이 임가에게 빚을 지고 있었으나 그 사실을 교묘히 뒤집어 수옥에게 덮어씌우려는 수작이었지요. 옥향은 쉽사리 믿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작은 의심이 스며드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윤슬은 두만에게도 손을 뻗었습니다. 서방님 아우, 내 이런 말 하기는 미안하나 형수로서 걱정이 되어드리는 말이오. 처음부터 아무 근본도 모르는 사람을 들인 것이 화근이었던 것 같소서. 두만은 얼굴을 굳혔습니다. 형수님, 그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 아내를 두고 그런 말씀은 삼가 주십시오. 내 말은 사람이 다급해지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이오. 오죽하면 어젯밤 그 가락지가 방에서 나왔겠소. 두만의 마음속에도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애써 부정했지만 잠들지 못한 지난밤의 불안이 다시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정오가 가까워지자 만돌은 다시 한번 온 가족을 사랑채로 불러 모았습니다. 어제 일로 집안이 크게 흔들렸다. 이대로는 안 될 일이야. 만돌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막내 며느리를 계속 이 집에 두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다시 생각해 보아야겠다. 그 말에 수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대감마님, 소인은 결코. 내 말은 이미 여러 번 들었다. 허나 증거가 내 방에서 나온 이상 나로서도 더는 두고 볼 수만은 없다. 두만이 다급히 나섰습니다. 아버님, 부디 며칠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분명 무언가 오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는 어제만큼의 확신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수옥은 그 미세한 떨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가장 믿었던 남편의 목소리에서마저 흔들림을 느낀 순간 그녀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만돌은 무겁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흘의 말미를 더 주겠다. 그 안에 결백을 증명하지 못하면 친정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다. 친정이라는 말에 수옥의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돌아갈 친정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 말은 곧 다시 저작거리로 내쳐진다는 뜻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수옥은 자신의 방에서 짐을 정리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방을 정리하던 중 그녀는 소중히 간직해 온 낡은 장부 조각을 찾으려 품을 뒤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아버지의 유일한 유품이었던 그 장부 조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수옥은 방바닥에 주저앉아 오래도록 흐느꼈습니다. 가락지 도난의 누명도 가족들의 의심도 모두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지막 흔적마저 사라졌다는 사실은 그녀가 감당하기에 너무나 크고 아픈 상실이었습니다. 멀리서 저녁을 알리는 종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졌지만 그녀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 들어온 후 가장 어두운 밤이 그렇게 그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참모가 몰래 수옥의 방을 찾아왔습니다. 아씨, 괜찮으십니까? 낮에 있었던 일은 저도 들었습니다. 수옥은 눈물을 훔치며 애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남기신 물건을 잃어버려서요. 참모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그녀 곁에 앉았습니다. 제가 낮에 방을 정리하다 마당에서 헝겊 조각 비슷한 걸 본 것 같기도 한데 확실치는 않습니다. 내일 아침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말에 수옥의 눈빛에 아주 작은 희망이 스쳤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디. 참모가 돌아간 뒤 수옥은 다시 홀로 방에 남았습니다. 문득 낮에 두만의 목소리에서 느꼈던 그 미세한 흔들림이 떠올랐습니다. 서방님마저 나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일까? 그 생각이 들자 가슴 한켠이 시리도록 아파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물었습니다. 내가 본 것들이 거짓이었던가?
자물쇠의 흔적도, 헝겊 조각도, 발자국의 무늬도 모두 내 눈이 잘못 본 것이었던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분명 진실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만 누군가 그 진실을 능숙하게 뒤집어 엎었을 뿐이었지요. 수옥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문을 열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빛 하나 없는 유난히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사흘이라 하셨다. 사흘 안에 결백을 증명하지 못하면 나는 다시 저작거리로 내쳐질 것이다.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한 가지 사실만은 잊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가진 것 없는 자의 눈이 가진 것 많은 자의 거짓을 가장 먼저 보는 법이니라. 옥향이 건넸던 그 말이 다시금 그녀의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이제야 조금씩 알 것 같았습니다. 한편 옥향은 그날 밤 홀로 사랑채에 앉아 깊은 고민에 잠겨 있었습니다. 윤슬이 전한 말과 낮에 벌어진 일들이 머릿속에서 뒤엉켜 좀처럼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분명 어제까지 며느리가 내놓은 증거들은 앞뒤가 맞았다. 그런데 어찌 하루아침에 이런 결과가. 그녀는 문득 낮에 윤슬이 다급히 찾아와 수옥을 헐뜯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평소와 달리 지나치게 서두르던 그 태도가 새삼 마음에 걸렸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확신할 근거는 아직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옥향은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흘이라는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 짧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산한 바람이 스쳐 지나가고 등잔불이 힘없이 흔들렸습니다. 이 집안을 지탱해온 오랜 믿음과 채통이 작은 소동 하나로 이토록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이 옥향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녀는 등잔불을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결국 아무 답도 내리지 못한 채 자리에 누웠습니다. 내일 아침이 밝으면 또 어떤 일이 이 집을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저 어둠만이 안채 지붕 위로 고요히 내려앉을 뿐이었습니다. 한편 윤슬은 그 밤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낮에 계획한 대로 일이 흘러가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이 계속해서 피어올랐습니다. 이대로 괜찮은 것일까? 죄 없는 동서를 이리 몰아세워도 되는 것일까? 그러나 그 불안도 잠시 노름빚을 갚지 못하면 자신이 겪을 수모를 떠올리자 마음이 다시 독해졌습니다. 어쩔 수 없다. 나부터 살아야 한다. 그녀는 애써 그 생각을 떨쳐내며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러나 쉬이 잠들지 못한 채 몇 번이고 몸을 뒤척였습니다. 한편 옥향의 방 앞에서는 두만이 홀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명을 감히 거스를 수는 없었지만 아내를 이대로 잃을 수도 없다는 마음이 그를 붙들어 세웠습니다. 내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결심을 다졌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이 집안의 운명이 어느 쪽으로든 크게 갈리게 될 것이었습니다. 새벽닭이 울기 전 두만은 결국 아내의 방문을 조심스레 두드렸습니다.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보니 수옥은 어느새 지쳐 잠들어 있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채 마르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두만은 차마 그녀를 깨우지 못하고 대신 방문 앞에 조용히 앉아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것이 그가 아내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먼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두만은 뻐근한 몸을 일으켜 세우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오늘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아내의 곁을 지키리라 다짐하며 말입니다. 이튿날 새벽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수옥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찬모였습니다. 아씨, 이것 좀 보십시오. 찬모의 손에는 낡은 헝겊에 쌓인 무언가가 들려 있었습니다. 수옥이 조심스레 풀어보니 바로 잃어버렸던 장부 조각이었습니다. 마당 구석 처마 밑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마 짐을 정리하다 실수로 떨어뜨리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수옥은 두 손으로 장부 조각을 감싸 쥐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눈물이 다시 차올랐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손목의 먹물 자국과 장부 조각을 나란히 마주 대어보며 마음속 깊이 가라앉아 있던 무언가를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직 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옥향이 마당에서 건넸던 말이 다시금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가진 것 없는 자의 눈이 가진 것 많은 자의 거짓을 가장 먼저 보는 법이니라. 그리고 오래전 저작거리에서 만났던 노파의 말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사람이 가진 것이 없어도 눈만은 잃지 말거라. 수옥은 두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래, 나는 아직 그 눈을 잃지 않았다.
방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두만이었습니다. 그는 방으로 들어와 무릎을 꿇고 아내 앞에 앉았습니다. 미안하오. 어제 내 목소리에 흔들림이 있었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소. 수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방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허나 이제는 다르오. 두만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오늘 아버님과 온 가족 앞에서 당신과 함께 서겠소. 내가 무엇을 도우면 되겠소? 수옥은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객주 임가를 이 자리에 불러주십시오. 그가 진실을 밝힐 마지막 열쇠가 될 것입니다. 두만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서둘러 방을 나섰습니다. 정오가 가까워지자 만돌은 다시 한번 온 가족과 식솔들을 마당에 불러 모았습니다. 수옥은 두만과 나란히 서서 담담하지만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좌중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인,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자 하옵니다. 윤슬의 낯빛이 순간 굳었습니다. 아직도 발뺌할 셈이요? 물증이 내 방에서 나오지 않았느냐? 수옥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그 물증이야말로 누군가 저를 모함하려 심어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품속에서 그동안 모은 단서들을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곳간 자물쇠에 남은 긁힌 자국을 그려둔 그림을 내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흔적은 밖에서 억지로 연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힘을 준 흔적입니다. 즉 처음부터 낯선 이의 침입이 아니라 이 집안 사람의 소행이었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헝겊 조각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 조각은 가락지가 보관되던 함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 빛깔과 짜임이 이 자리에 계신 큰형님의 저고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윤슬은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으로 어찌 사람을 단정짓는단 말이오. 헝겊 하나로 무슨 증거가 된단 말이오. 헝겊만이 아닙니다. 수옥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곳간 바닥에 남은 발자국의 무늬 또한 형님께서 즐겨 신으시던 당해의 굽과 같았습니다. 만돌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가락지 자체가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수옥은 옥향에게서 건네받은 가락지를 들어보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안쪽에 새겨진 매화 문양이 대대로 내려오는 정교한 세공이 아니라 급히 흉내내어 새긴 흔적이었습니다. 진짜 가락지는 다른 곳에 숨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두만이 객주 임가를 데리고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임가는 잔뜩 겁먹은 얼굴로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대감마님, 소인 아래옵기 송구하오나 큰며느리 마님께서 얼마 전 소인에게 은자를 빌리셨고 갚을 방도가 없다며 폐물을 하나 맡기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사옵니다. 마당 안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윤슬의 낯빛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오해요.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형님. 옥향이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며느리의 말을 끊었습니다. 이만하면 되었다. 더 이상 발뺌할 것 없다. 윤슬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흐느끼던 그녀는 결국 모든 것을 실토하고 말았습니다. 노른빚에 쫓겨 가락지를 몰래 빼돌리려 했던 것, 소동이 커지자 모조 가락지를 급히 만들어 되돌려 놓으려 했던 것, 그리고 수옥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방에 진짜 가락지를 몰래 숨겨 놓았던 것까지. 모든 진실이 낱낱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만돌은 무겁게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집안의 근본을 흔든 죄 결코 가벼이 넘길 수 없다. 큰며느리는 당분간 근신하며 자숙하도록 하라. 윤슬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만돌은 이어 수옥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막내 며느리, 그동안 내가 너를 오해하고 몰아세운 것을 사과하마. 옥향 또한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실은 애초에 이 가락지가 사라졌던 것은 내가 너를 시험하고자 꾸민 일이었다. 식솔들 사이에서 놀란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수옥 또한 눈을 크게 뜨고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께서? 그래. 위기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었다. 그런데 그 시험이 뜻밖에도 진짜 도둑을 불러들이고 말았구나. 미안하다. 수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어머님. 그 시험이 있었기에 소인도 제 안에 있던 것을 스스로 알게 되었사옵니다. 옥향은 며느리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문득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그리 예리한 눈을 가지게 되었느냐. 예사 사람의 눈이 아니었다. 수옥은 잠시 망설이다가 품속의 장부 조각을 꺼내 보였습니다.
소인의 친정은 본디 상단의 회계를 맡아보던 중인 집안이었어 사옵니다. 아버지께서 남기신 이 장부 조각이 소인이 지닌 유일한 흔적이옵니다. 손목에 먹물 자국을 함께 내보이며 그녀는 담담히 자신의 내력을 밝혔습니다. 식솔들은 그제야 이 조용한 며느리가 지닌 눈썰미의 근원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돌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근본이 있는 집안의 딸이었구나. 그 눈썰미가 어디서 왔는지 이제야 알겠다. 그날 이후 안채의 풍경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식솔들은 더 이상 수옥을 낮추어 보지 않았습니다. 이 소문은 곧 이웃 마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 집 막내 며느리가 그리 영특하다지. 거지로 떠돌던 처자가 알고 보니 중인 집안 딸이었다더군. 저작거리에서도 한동안 이 이야기가 오르내렸습니다. 윤슬은 근신하는 동안 마당 청소와 부엌일을 도맡으며 지난날의 오만을 조금씩 씻어내려 애썼습니다. 처음에는 원망 섞인 눈으로 수옥을 바라보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눈빛도 차츰 누그러졌습니다. 어느 날 윤슬이 조심스레 수옥에게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동서, 그동안 미안했소. 수옥은 고개를 저으며 담담히 답했습니다. 형님도 사정이 있으셨겠지요. 이제라도 마음 편히 지내시길 바랍니다. 그 말에 윤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두만 또한 그날 이후 아내를 대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졌습니다. 당신 덕분에 나도 이 집에서 무엇이 진짜 소중한 것인지 다시 배웠소. 수옥은 옅게 웃으며 남편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저야말로 서방님이 곁에 계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만돌은 그 후로 집안의 크고 작은 일에 수옥의 의견을 묻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포목전에 옷감을 들릴 때에도 폐물을 감정할 때에도 수옥의 눈썰미는 이 집안에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마당에 볕이 따스하게 내리쬐던 오후. 수옥은 이제 더 이상 마당 한 구석에 숨어 있지 않았습니다. 당당히 마루에 앉아 볕을 쬐며 옥향과 나란히 바느질을 하고 있었지요. 옥향이 문득 옅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진 것 없는 자의 눈이 가진 것 많은 자의 거짓을 가장 먼저 보는 법이라 했더니 참으로 그 말 그대로가 되었구나. 수옥도 마주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제는 가진 것 없는 자가 아니라 이 집안의 며느리로서 그 눈을 쓰겠사옵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안채 마당에 은은히 퍼져나갔습니다. 멀리서 아이들 뛰노는 소리와 새소리가 어우러져 안채 마당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처음 이 집에 들어오던 날 수옥은 볕조차 남의 것처럼 느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볕은 그녀의 자리를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가진 것 없이 시작한 며느리가 마침내 이 집안에서 가장 신뢰받는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